교재 87페이지, 86페이지. 2차 곡선, 논술 문제에서 2차 곡선에 관한 문항들은 논술 문제 출제 영역들 중에서도 기하 문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의 문제들이고, 특히 이제 중상, 하위권 학교로 이렇게 약간 구별해서 보게 되면 상위권, 중상위권 이상의 학교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소재의 문제로 이제 사용되고 있어. 포물선에 관한 문제, 특히 이제 집중되는 거는 주로 이제 포물선과 타원에 관한 문제들인데, 포물선과 타원, 그 다음에 타원과 원의 상호 관계, 그 다음에 포물선과 원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은 소재로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것도 또 세분화하면 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문제들이 워낙 많이 또 다뤄지고 출제되다 보니까 그 유형 자체에도 소재의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양한 소재들이 많이 다뤄져서 또 세분화되기도 하거든.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이제 일부의 이제 주요 유형별로 해서 소재와 유형별로 해가지고 몇몇의 영역으로 나눠서 여기서 다뤄보도록 합시다. 응?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챕터 1에서 나오는 섹션 1에서 나오고 있는 원뿔과 2차 곡선, 즉 원뿔과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과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기하 문제에서 출제될 때 주로 나오는 형태야. 알겠지? 물론 좌표 공간에서의 어떤 도형의 방정식과 같은 형태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 여러분들 교재 89페이지 연습 예제와 같이 고대 문제로 출제된 문제인데,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 기본 예제 문제처럼 순수한 기하학적인 문제로도, 순수 기하 문제로도 잘 출제되어지는 게 원뿔과 2차 곡선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들이야. 자, 원뿔과 2차 곡선에 관한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될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섹션 2에서는 곡선의 2차 곡선의 정의와 매개 변수 표현, 이제 2차 곡선의 방정식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다루는 문제를 묶어서 이제 섹션 2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예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 테고, 그 다음에 섹션 3에서는 2차 곡선의 작도에 관한 문제로서, 이거는 이제 기하 형태의 문제지만, 2차 곡선의 작도 문제는 사실 예전에는 좀 자주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간략하게 개념 정도만 우리 살펴보고, 2차 곡선의 작도의 문제는 교재 100페이지에 섹션 3의 2차 곡선의 작도의 문제는 예전에 자주 나온 문제고, 최근에는 그렇게 흔하게 다뤄지는 문제는 아니라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2차 곡선에 관한 이제 문항들을 종류별로 워낙 이제 세분화시키기 조금 이제 곤란한 면도 있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섹션 4에다가 이제 실전 문항들을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2차 곡선 문항들에 대해서 뒤에 이제 좀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한 3, 4문제 정도 이렇게 예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려서 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기출문제들 또 앞으로 좀씩 다뤄간다 그랬잖아. 그 기출문제들 보다 보면 이 2차 곡선에 관한 문제들이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꼭 다룰 수 있게 돼요. 다루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때 또 실전 문제들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자. 요새는 또 2차 곡선에 대한 사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2차 곡선의 사형 문제들. 근데 요 2차 곡선의 사형 문제라는 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들의 부분적으로 속해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2차 곡선과 원뿔과 2차 곡선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 한번 잘 들어보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섹션 1의 원뿔과 2차 곡선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뿔의 다양한 단면으로서 우리는 2차 곡선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원뿔의 여러 단면에서 어떠한 2차 곡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정 조건에 의해서 원뿔을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이 특정 2차 곡선이 되어짐을 증명해라. 기하학적으로 증명해라. 그게 이제 이 문제들의 주된 이제 주제들이야. 기본 예제 1번, 기본 예제 2번, 그 다음 연습 예제까지도. 자, 기본 예제, 여기서는 기본 예제 1번 정도만 살펴보고 갈게요. 87페이지에.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원뿔을 모선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원뿔의 단면은 포물선이 되어짐을 설명하시오. 자, 지금 점 F 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자른 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다룬다고 알아둬.
이 원뿔의 단면에 관한 문제를 조사할 때요. 이 원뿔 안에, 원뿔 내부에 접하는 구면을 넣어서 그 구면에 대해서 잘린 면이 접할 때 사실은 원래는 임의로 자른 거고, 임의로 자르게 되면 그 임의로 자른 면에 접하도록 원뿔 내부에 접하는 구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 그치? 그리고 이때 이 구의 성질 있잖아. 구와 평면에 접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2차 곡선에 대한 성질을 증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야. 자, 어떤 성질을 이용한다? 원뿔과 구의 접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간다. 알겠지? 자, 임의의 자른 면에 대해서 그 면에 접하고 구면에 접하는 구를, 원뿔면에 접하는 구를 하나 상정을 해서 그 구와 평면에 접하는 성질, 그 다음에 원뿔과 접하는 성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해 간다라는 방향성을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구를 갖다 하나 꽉 끼워 놓은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자른 평면을 어떻게 자른 거냐면 모선과 평행하게 자른 거야. 알겠지? 모선과 평행하게 자르고, 그 모선과 평행하게 자르고 내부에 구를 끼웠을 때 그 접하는 접점, 구와 평면의 접점을 F라고 하자. 이게 나중에 포물선의 초점이 될 거야. 알겠지? 그 접점을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면에 평행하게 해서, 밑면에 평행해서 구면을 자르는 거야. 밑면에 평행해서 구면을 자르자. 그리고 그렇게 구면을 잘라보면 이 구면과 자른 평면의 교선은 하나의 원을 만들겠죠. 그림처럼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CQ인 원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자, 거기에 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옆으로 자른 평면을 평면 알파라고 하자. 옆으로 평행하게 자른 평면을 평면 알파라고 할 때, 그리고 비스듬하게 모선과 평행하게 자른 평면을 평면 베타라고 하자. 기호를 하나 표시해도. 그러면 설명이 좀 편해지겠지? 자, 그러면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의 교선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교선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준선의 역할을 하게 돼요. 결론을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원뿔과 평면 베타가, 원뿔면과 평면 베타가 만든 면은 포물선면이 될 텐데, 이 곡선이라고 하자. 일단 포물선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이니까. 곡선이라고 할 때 곡선 위에 임의의 점 P를 생각하고, 이 곡선 위에 임의의 점 P로부터 접점 F까지의 길이와 점 P로부터 준선까지의 길이, 요 거리가 같음을 증명하면은 점 P는 포물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로부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걸 증명하는 거야. 여하튼지 이런 포물선이나 2차 곡선에 관한 증명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포물선이나 2차 곡선, 다른 포물선이나 쌍곡선 타원의 기본적인 정의를 만족한다. 그걸 증명하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 준선이나 초점, 혹은 두 개의 초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어떤 점들이 그 초점이라든지 준선이 될지 이런 걸 미리 예측을 좀 해놔야 돼. 물론 우리가 풀어가다 보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 만약 틀리다면은 또 다른 점, 고정되어 있거나 문제에서 고정되어 있거나 하는 점과 선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또 다른 또 시도를 해봐야 돼. 물론 대부분의 문제는 너무 많은 시도를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문제들이 보통 주어져. 딱 고정된 점, 초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여하튼지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점을 하나 더 여기다가 정의할 텐데, 뭐냐면 거기 준선이 쭉 나오다가 그 평면과 평면의 모서리 부분에 있는 꼭지점 있죠. 모서리 부분에 있는 꼭지점, 요 꼭지점을 점 P로부터 평면 알파, 그치? 점 P로부터 준선에 내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하자. 요 꼭지점. 점 P로부터 평면 준선, 점 P로부터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갖다 요 꼭지점이라 하자. 거기다 H라고 한번 표현해 놓으세요. 그 꼭지점에다 H라고. 알겠지? 요걸 기호해서 H라고, 요 점을. 거기에 수직이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증명하려면 결국 PH의 길이와 PF의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하면 되지. 결국 우리는 PH의 길이와 PF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증명한 점 P의 자치는 뭐가 되어지게 돼? 포물선이 되어지게 되지? 그치?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직접 증명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먼저 이제 삼각형의 합동관계. 어떤 삼각형의 합동관계를 이용할 거냐면, 삼각형 PRQ와 삼각형의 PRQ와 삼각형 PRH, 삼각형 PRH가 합동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합동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서 PQ의 길이와 PH의 길이가 같으면 보일 거야. PQ의 길이와 PH의 길이가 같음을 보일 겁니다. 실제로 합동이라면 같아지겠지? 그치? 그리고 또한 이때 PQ의 길이가 PF의 길이가 같음을 설명할 거예요. PQ의 길이와 PF의 길이가 같다는 걸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게 돼? 결과적으로 PQ의 길이와 그치? PH의 길이와 PF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지? 이렇게 설명하면. 봐봐. 자, 이 삼각형이 우리가 합동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이 삼각형 합동인 걸 증명하면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치? PQ의 길이와 PH의 길이 같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PQ의 길이와 PH의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PH 길이와 PF의 길이가 같다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잖아. 그치? 이렇게 접근을 하자. 자, 1번의 내용의 증명과 2번의 내용 증명. 자, 먼저 여기서는 2번에 대한 내용 증명부터 먼저 할게. 알겠지? 2번에 대한 내용 증명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그치,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구에 대한. 구 바깥의 한 점으로부터 Q와 F는 다 뭐야? 그치, 구에 내린 접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길이가 어때? 그치, 구 밖에 한 점으로부터, 구 밖에 한 점 P에서의 접점이기 때문에 PQ의 길이와 PF의 길이는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실제로 이 구 밖에 한 점부터 구의 접점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은 원뿔 곡선의 성질에서는 상당히 중요해. 봐봐, 거기에 지금 큰 원뿔도 한번 생각해봐. 전체 원뿔에 꼭지점이 있지. 전체 원뿔의 꼭지점에서 점 C를 중심으로 한 그 교선에 의한 원을 한번 생각해봐. 꼭지점으로부터 그 원뿔의 내부에 있는 구의 교선까지의 거리들은 다 어때? 다 모두 같아. 그러면 그 구면의 밑면의 수직으로 자르기도 했지만, 그 원에 있는, 원주상에 있는 그 교선들은 교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쪽에 원뿔은 전체 원뿔과 어때? 항상 닮은 꼴이 되게 돼 있어. 물론 이제 밑면의 평행하게 잘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긴 하지만, 굳이 그게 밑면의 평행에 자른 게 전제가 아니어도 원뿔 있잖아요. 원뿔 내부에다 구를 무조건 접하도록 끼워 넣으면 그 접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과 위의 꼭지점과는 항상 직원뿔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런 성질은 상당히 많이 이용해. 구면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마치 원 외부의 한 점으로부터 원에 이르는 접선들의 거리는 항상 같다. 이런 거 우리 기하 문제에서 많이 이용하듯이. 삼천 구면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PQ의 길이와 PH가 길이가 같다는 것에 대해서 삼각형 PRQ와 PRH가 같다는 증명을 이제 할 텐데, 자, 일단은 그 삼각형에서 공통인 게 있죠. PR과 PR의 길이는 뭐야? PR은 공통이야. 그치? 그 다음에
각을 한번 생각하는데 어떤 각을 생각하면 먼저 QRP는 뭐야? QRP는 이건 무조건 뭐야? 직각이지 지금. 왜냐면 P에서 평면 베타에 내린 수선의 발을 지금 R이라고 한 거거든. 그치? 그래서 각 R이 PRQ와 그 다음에 PRH가 어때? PRH가 전부 다 뭐야? 직각으로 이건 무조건 같아야 돼. 왜냐면 R 자체가 베타에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자,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야. 그럼 나머지 변 하나가, 임의의 변 하나가 같아도 상관없지, 이거는. 직각삼각형에서는, 직각을 끼고 있는 삼각형에서는 무조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뭐야, 이건? 합동이야. 직각삼각형의 특징이지. 그치? 직각삼각형에서는 각에 대한 조건은, 다른 조건은 필요 없고, 사익각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은 사익각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직각을 끼고 있으면 무조건 두 변만 길이만 같으면 어때?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그치? 이거는 평행, 합동이 되게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거 생각해보면. 그치? 두 변의 길이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정해져 버리잖아. 그럼 두 변의 길이 같으면 어떻게 돼? 그치? 무조건 세 변의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직각삼각형이거든. 그치? 근데 이미 한 변의 길이는 공통이야. 그럼 나머지 한 변이 무엇인가 같다는 것만 생각하든지, 또는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나머지 한 각의 크기, 즉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가 같아도 어때? 꼭 끼인 변의 길이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두 각이 같으면은 삼각형 내부의 각이 같아지게 돼. 한 변의 길이 같음으로 해서 합동이 되어지게 돼. 자, 여기서는 각 PR, 그치, PQR과 각 PQR과 각 PHR이 서로 합동임을 설명할 겁니다. 같음을 설명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합동의 조건이 되는 거지. 자, PQR과 각 PHR은 어떻게 해서 같을까요? 평면 베타가 모선의 평행하도록 잘랐잖아. 평면 베타가 모선의 평행에 자르고 선분 PR은 점 P로부터 밑면의 평면에 수선의 발이야. 수선의 발이야. 그러니까 각 RPH는 RPH여야 되는구나. 잘못했다. RPH. PRH가 아니라 RPH. 각 RPH는 결국 모선의 수직인 직선과 이루는 각이 어때? 같아지게 돼. PQR과 응? RPQ. 봐봐. 자, 지금 원뿔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원뿔상의 점P는 어쨌든 원뿔상의 한 점이죠. 점P는 어쨌든 원뿔 위에 한 점이야. 그치? 그리고 점P로부터 수평으로 자른 평면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단 말이야. 그리고 요때 요 수선의 발을 지금 R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른 평면 있잖아. 이 자른 평면의 베타가 지금 모선과 평행에 잘랐단 말이야. 모선과 평행에 잘랐으면 결국 여기에 사이에 껴있는 이 각도는 뭐하고 똑같으면 이 모선 끝알에다가 이렇게 요 평면에 밑면에 수선을 하나 걷다고 해보자. 밑면에 수선 하나 이렇게 걷다 오자. 이 모선이, 요 평면이 이 모선과 평행하고 지금 여기에서 선분 PR은 밑면에서 올라간 요 수직선과 평행이지. 그러니까 요 둘 사이 요 각도는 어때?
요 둘의 요 각도는 똑같아. 즉 모선과 밑면에 수선이 내리는 각이 이루는 각격과 어떻게 되게 돼? 얘는 같아지게 돼요. 그래 안 그래? 그치? PR은 뭐하고 똑같아요? PR은 그치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발과 평행해.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옆면이 모선이 그래서 모선이 뭐와 이루는 각과 같다? 결국은 모선과 수선의 발, 그 꼭지점의 수선의 발이 이루는 각과 이게 항상 같아지게 돼 있어. 이 각들이 다 같은 각들이야. 그치? 모선이 밑면에 수직인 수선과 이루는 각과 동일하다. 됐지? 재영이 이해됐어? 이 평면 베타가 뭐하고 모선하고 평행하다고 했단 말이야. 얘하고 평행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수직이고 이것도 수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PH가 이루는 각과 각 RPH는 결국 수선과 모선이 이루는 각과 어때야 돼? 같게 돼 있죠. 또한 Q는 뭐야? Q는 꼭지점과 P를 연결하는 모선상의 각이잖아.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점 Q는 원주에 있는 점 Q는 어떤 점이야? 모선 위에 한 점이란 말이야. 그치? 꼭지점과 P를 연결하는 모선 위에 한 점이지? Q가. 그치? 그러면 결국 선분 PQ가 PH하고 이루는 거는 결국 수직선분과 모선이 이루는 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각들이 어때? 그치. 수선과 모선의 각으로서 밑면의 수직인 수선과 모선의 각으로서 모선이 이루는 각으로서 이 둘은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끝이지. 이게 합동인격 설명되고 합동이니까 요거 같고. 그리고 1번의 결과에 의해서 둘이 그치? 준선으로부터의 P까지의 거리와 F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거기 기본 예제 2번과 3번이야. 타원에 대한 증명과 그 다음에 기본 예제 2번에서의 기본 예제 3번이지. 기본 예제 3번에서의 쌍곡선에 대한 증명. 쌍곡선에 대한 증명. 다 뭐냐면 여기다가 콘 하나 끼워놓고 알겠지? 콘 안에다가 구 하나 끼워놓고 접하는 구 하나 끼워놓고 그 접하는 구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야. (2번과) (3번이) 넣고 또 비슷한 방식이야. 예를 들어서 기본 예제 3번을 한번 봐봐. 기본 예제 3번 같은 경우에 거기에 쌍곡선으로 나타나는 초점들이 F' 있잖아. 이건 역시도 작은 구 두 개에 의한 접점이거든. 잘림면에 대한 접점. 물론 이 위쪽과 아래쪽에 끼어있는 구가 항상 같지는 않아. 알겠지? 크기나 반지름은 다를 수가 있어. 크기나 반지름은 다를 수가 있는데 쌍곡선이 되려면 이 점들 초점으로부터 그 단면상의 점, 그치? 단면의 곡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PF와 PF'의 차가 같다는 것을 항상 일정하다는 것만 설명해주면 되잖아. 상수값이라는 것만. 그치? 그럼 얘가 쌍곡선이 되어지게 되지?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저기 있는 Q 있잖아. Q가 하나의 접하는 원이 되고, 그치? 점 Q의 자치가. 그리고 점 Q를 지나서 점 P로부터 점 Q를 지나는 직선은 마찬가지로 모선 중에 하나로서 꼭점을 지나요. 그쵸? 꼭점 O를 지나고 그 꼭점 O를 지나서 위쪽 구에 접하는 원, 구가 접하는 원주 위의 점을 R이라고 이렇게 하자. R이라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QR의 길이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QR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점 P의 위치에 상관없이 길이의 크기는 안 변해. 그치? 대칭이기 때문에. 그치? 닮은 꼴이기 때문에 항상 안 변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뭘 보냐면 PF의 길이는 점 PF의 길이와 PF의 길이와 PQ의 길이는 어때? 항상 같아. 왜? Q와 F는 점 P로부터 구에 접하는 접점이니까. 그래서 PF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어때? 항상 같아. 그치? 그 다음에 PF'의 길이와 PR의 길이도 어때? 그치? 위의 구를 중심으로 볼 때 이것도 접점들이란 말이야. 그치? 따라서 PF'의 길이와 PR의 길이도 어떻다? 항상 같다. 그러면 PR의 길이에서 PQ의 길이를 뺀 거는 뭘까? PR에서 PQ를 뺀 거는 RQ지, 그치? RQ. 일단 RQ이고 그 다음에 PF'-PF가 되게 되는 거야. 그런데 RQ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니까 PF-PQ도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점 P의 자취는 뭐다? 쌍곡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 정리할 수 있겠지? 응? 자, 이제 89페이지에 고대 문제로 나왔던 이 연습 문제를 한번 봐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 그림과 같이 좌표 공간에 중심이 B,0,1이고 반지름의 1인 구가 있다. 자, 점 0,0,3 점 A에 고정된 점광원에 의해 모든 방향으로 빛을 뿜어내는 점광원에 의해 XY 평면에 그림자가 생긴다. 자, 그림자의 가장자리의 한 점과 A를 잇는 직선 위의 한 점을 PXG라고 한다. 자, 이때 이 그림자의 모양은 어떤 도형이 될까, 이거? 타원이 될 거야. 왜 타원이야? 그냥 그림의 모양이 타원같이 생겼으니까. 일단은 직관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때 점 B에서 중요한 거는 뭐밖에 없어. X의 좌표는 상관이 없고, 그치? X는 T로 되어 있으니까. Z 좌표가 얼마이고, Z의 좌표가 1이고, 높이가 1이고, 쉽게 얘기해서 높이가 1이고, Y 값이 0인. 즉, X축상에 놓여있는 구지의 중심이. X축상의 거리가 1 떨어진 점이야. XG 평면에서. 그치? X의 위치는 제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플러스 무한대까지 만들어 변할 수 있어. 자, 간혹 가다가 이 구의 그림자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구의 그림자의 문제가 우리가 본문에서 했던 문제들, 기본예제 문제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구의 그림자의 문제. 봐봐.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 X축과 지금 Z축에 대해서. 여기 0,0,3의 점에 점광원이 있고, 반지름이 1이니까 지름은 2가 되겠지. 그치? 지름 2인 이런 구가 있다고 하자. 얘가 어디로 움직이건 간에 얘가 XY 평면에 만드는 그림자는 여기에 경계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이 경계선은 뭐야? 경계선은 하나의 원을 만들겠지. 그치? 접하는 경계선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 그림자는 이런 형태의 그림자를 만들겠지. 이 안에서. 이게 항상 타원이야. 왜 타원일까? 이거 그림을요, 이걸 연장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놓고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한번 봐봐. 축을 이렇게 놓고. 이거 뭐야? 이거 원뿔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원뿔에다가 접하는 구 끼워놓은 거야, 결국은.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요 작업에 대해서, 이런 작업에 대해서 이거 거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거꾸로. 구를 마치 먼저 놓고 점광원에서 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면에다가 구를 끼워놓은 문제라 생각했잖아. 순서는 맞게 똑같은 문제인 거야.
이런 문제들은요, 약간 이렇게 문제의 조건에서, 아, 요걸 정각원을 추구해서 원 구충 가지고 여기에 그림자가 잘린 면, 이게 잘린 면인 거야. 그리고 직원뿔 놓고 생각해보면, 아, 이 모양이 대충 뭐가 되겠다가 나와. 모양이. 만일 얘가 이 모양이 포물선을 만들려면 이 구가 어떻게 돼야 될까? 포물선이 되려면. 이 면하고 모선이 어때야 돼? 잘린 면하고 모선이 평행할 때 포물선이 만들어지지? 포물선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 모선과, 아까 전에 포물선 만들 때 있잖아. 모선과 자른 면이 평행할 때 만들어지는 면이 포물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면과, 여기 이 면과 뭐가? 옆면, 모선이 어때야 돼? 평행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림인자가 구가 어떤 식으로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구가 이렇게 접하는 구역이 돼. 그러면 여기에 이 평면에, XY 평면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이 평면이 이 모선과 평행하지? 그러면 이 면에 나타나는 도형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 무한으로 날아가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되게 되는 거야. 그 조건은 뭐겠어? 점광원의 높이가 얼마가 될 때? 점광원의 높이가 9의 지름과 같아질 때. 그럼 무조건 그렇게 되게 되지. 그렇지? 얘를 갖다 이렇게 축으로 보면, 모선과 잘린 면이, 그림자가 잘린 면, 잘린 면이 어떠다? 평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 만일 얘의 반지름이 이것보다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해서 퍼져버리게 되죠. 뭐가 만들어져? 쌍곡선이 만들어져. 모선보다, 모선의 각이, 모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 모선에 더 수직으로 가깝게 쓰는 거지. 자른 각이. 그치? 이런 식으로 기둥을 보게 되면.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해. 일단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짐작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조건들을 갖다가 식으로 유도하도록 만드는 문제지만, 약간은 직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림자 문제를 파악하면 편해. 알겠죠? 그림자가 마치 잘린 단면, 그 다음에 광선에 의한 경로들이 하나의 원뿔의 면을 만들고 내부에 접하는 구, 그리고 그림자는 그치, 잘린 평면과 구의 접점을 가지는. 알겠지? 만일 이게 포물선을 만들면 이때 만들어지는 접점이 뭐야? 초점이 되는 거야. 구와 XY 평면을 만나는 점이 포물선의 초점. 우리 아까 내가 봤듯이. 자, 여하튼 이제 P와 A가 서로 다른 점일 때, P와 A가 서로 다른 점일 때, 사인 각 PAB를 T만의 식, 즉 중심 좌표에 의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구의 중심의 좌표에 의한 식으로 나타내라. PAB. 이거는 평면, 점 PAB를 포함하는 평면을 생각해 보면 돼. 점 PAB를 포함하는 평면을 잘라보자. 어차피 각을 다루는 거니까. 점 PAB로 자르면 결국은 뭐 A가 여기에 있고, 그치? 점 P는 이거에 의한 접전상의, 접전 위에서 한 점이 이렇게 되겠지? 접선 위에서의. 그 다음에 B는 구지만 자른 단면에서는 원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지. 이렇게 자른 단면에서는. 입체 도형의 문제들은 사실 입체로 놓고 보면 조금 불편하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면이라든지 사형면을 이용하면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쉽게 문제에 대한 핵심을 얘기할 수 있다. 그거를 갖다가 활용하면 조금 간편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그러면 점 P에 대한 각에 대한 요걸 PAB를 구하는 문제지만 우리는 굳이 P로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거보다 훨씬 편한 점이 여기 있단 말이야. P'이라고 하자. P'A, B와 같지? 그 다음에 BP는 BP'은 어때? 그치? BP'은 수직이야. 그치? 자,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사인 세타에 관한 거지? 사인 세타에 관한 거. 그치? 그 다음에 9의 반지름이 지금 얼마였어? 9의 반지름이 1이었단 말이야. 9의 반지름이 1. 자, 그러면은 이때 지금 뭐에 위치였어? 지금 점 B에 얘는 0,0,3이고 높이가 3이고 얘는 그치? 얘는 지금 얘가 T, 0,1이었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거리분의 그치? 이것의 거리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t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의 루트 분의 1이 사인 세타의 값이 되겠지. 그치? 기하학적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거야. 자, 2번. 점 P, X, Y, Z 좌표가 만족하는 방정식. 즉, 이거는 원뿔면이잖아. 원뿔면에서의 점들이 만족해야 되는 XYZ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근데 이 방정식은 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t의 값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 이 점들의 위치는. 다른 건 다 고정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9의 반지름도 고정이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9의 위치만 되는데 A도 고정돼 있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만족하는 XY 점 P의 좌표가 만족하는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XYZ에 관한 XYZ를 뭐에 관한 방정식으로 표현해라? 그쵸? T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뜻이야. T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라. 자, 이때 이 매개변수 방정식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죠? 여기 있는 정간의 점피를 x, y, z라고 하자. 0, 0, 3. 벡터 두 개에 대한, 그치? 이런 삼각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치? 중심 좌표는 어차피 이렇게 t, 0, 1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벡터들 갖다 이 두 개의 벡터와 사이각 세타에 대한 사인 함수, 그치? 무슨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 길이의 t의 값을 알고 있고, 그치? 이 길이에 대한 t의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길이에 대한 값도 알아낼 수 있고, 또 요 길이에 대한 값도 xyz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어. xyz 때 혼재된 식으로이긴 하지만 나타낼 수 있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인 법칙이라든지 세타에 대한 사인 법칙, 세타에 대한 값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구해놨, 사인 세타에 대한 값을 구해놨기 때문에, 그치? 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법칙이라든지 혹은 삼각함수의 사인 법칙, 사인에 대한 사인 세타를 갖다가 활용한 식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은 XYZ 각각에 대한 방정식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그치? 일단 그러한 방법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만 여기서는 생각해 놓고 한번 정리해보자. 정리해 놓자.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 문제 2번은 한 단계로 안 끝나. 계산하는 단계가 상당히 여러 단계, 복잡한 단계가 중간에 들어가 계산하다 보면. 구의 그림자의 넓이를 ST라 할 때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ST-FT를 만족하는 다항함수 fx를 찾으시오. 이건 이제 변별력을 위한 문제인데, 요거까지는 여기서 뺍시다. 좀 특별한 경우 문제라. 그러나 문제 2번 정도까지는 한번 좀 정리를 해봐. 응? 자, 그 다음에 거기 문제 2에다가 한번 체크해놓고 한번 그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에